이번 강의에서는 수요의 법칙을 소개하고 재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와 그 재화에 대한 수요의 변화를 구별합니다. 아울러 재화에 대한 수요 증가나 감소를 유발하는 수요의 결정 요인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는 경제학 교과의 입문 단원에서 소개된 개념에 기초하여 사회에 상충하는 욕구와 필요 사이에서 부족한 자원을 배정하는 한 가지 방식인 시장 시스템이란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최근 강의 중 하나에서 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 재화, 서비스 또는 자원을 교환하는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생산물 시장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탕이라는 특정 재화 시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서 배운 바대로 모든 시장에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수반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정한 재화를 찾는 구매자의 관점에서 살펴볼 겁니다. 재화 구매자는 해당 재화의 수요자입니다. 우리는 수요를 정의하고 재화의 가격과 그 재화에 대한 수요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수요의 개념을 소개하려고 최근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탕에 대해 여러 가지 가격대를 제시하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사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 설문조사에 우리 학생들이 모두 응답했습니다. 나는 먼저 학생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사탕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탕의 가격대가 $2 50센트에서 50센트라면 얼마나 많은 단위 내지 개수를 구매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결국 학생 68명의 응답을 받아 설문조사를 마쳤고,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그들의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열에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2 50센트에서 50센트까지 다양한 가격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과를 연구해 봅시다. $2 50센트의 가격으로 우리 학생 68명이 일주일 동안 총 173개의 사탕을 사게 됩니다. 가격이 $2 50센트에서 50센트까지 하락함에 따라 우리는 학생들이 68명 가운데서 구매 의사가 있고 구매가 가능한 사탕의 수량이 매주 약 500개의 사탕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파란 테이블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결과를 표에 넣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일컬어 수요표라고 합니다. 이 수요표는 사탕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우리 학생 68명 가운데서 어떻게 수요량이 감소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의미심장하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 학생 68명 사이에서 사탕에 대한 수요를 시각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사탕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다른 방법을 살펴봅시다. 여기 보이는 것은 실제 수요 곡선입니다. 경제학에서 우리는 그래프와 모형을 즐겨 사용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경제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일주일 동안 학생 68명 사이에 사탕에 대한 총 수요를 표현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가격대는 50센트에서 $2 50센트까지입니다. 세로축을 가격이라고 표시하고 가로축은 수요량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사탕 가격이 $2 50센트에서 $2로 떨어지면서 수요량은 늘어나고 계속해서 사탕 하나당 가격이 $1 50센트로, $1로, 50센트로, 25센트로 하락할수록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짙은 청색 수요 곡선을 관통하는 선은 최적화한 수요 곡선입니다. 이후 강의에서는 해당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수요 함수를 산출할 수 있는 방정식을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보시다시피 단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사탕 가격과 우리 학생의 사탕 수요량은 역의 상관관계, 즉 반비례 관계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점은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부를 정도로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이쪽으로 가서 메모를 좀 해두죠. 수요의 법칙은 말합니다. 다른 변수가 없다고 가정할 때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사탕에 대한 수요는 이러한 역관계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가격이 높을 때 학생들의 사탕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가격이 낮을 때 학생들의 사탕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수요 법칙에 대한 우리의 정의로 돌아가 이러한 정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실제로 경제학자들이 즐겨 쓰는 라틴어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세테리스 페리버스입니다. 세테리스 페리버스는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를 어떻게 초래하는지 따질 때 우리가 항상 거론하는 경제학 가정입니다. 여기서 세테리스 페리버스는 전제 조건입니다. 재화 가격이 변화할 때마다
수요량은 가격에 반비례합니다. 이러한 역관계는 사회가 선택해야 할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됩니다.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수요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거스를 수 없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향후 수업에서도 수요의 법칙이 다른 재화 시장에서도 항상 준수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가격이 높을 때 소비자의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가격이 낮을 때 소비자의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이러한 역관계를 지금 제가 표준 수요 도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래프에는 몇몇 라벨이 필요합니다. 저는 세로축을 가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가격은 수요 도표에서 소위 독립 변수라고 말합니다. 재화 가격의 변동에 따라 종속 변수인 수요량이 달라집니다. 수요량 또는 QT는 가로축 라벨이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값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탕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탕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는 역관계입니다. 가격이 높으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그걸 여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가격이 높으면 사탕 수요는 감소합니다. 가격이 낮으면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이 선 자체는 사탕에 대한 수요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프 상단의 제목을 적겠습니다. 손쉽고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이 하락하고요.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재화의 가격이 내려가자 더 많은 재화를 사려고 할까요? 여기 몇 가지 메모를 해서 왜 재화 가격과 수요량이 역관계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수요의 법칙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재화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는 자신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소득 효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 하락은 우리의 구매력 증대를 가져옵니다. 구매력이 증대하면 특정 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탕의 경우, 사탕 가격이 2달러 50센트에서 50센트로 떨어졌을 때 용돈이나 소득이 고정적인 학생들이 약간은 더 부자가 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부유하다고 느끼면 더 많은 사탕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효과는 수요의 법칙에 대한 하나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으로 우리가 대체 효과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그 재화의 잠재적 대체재는 더 비싸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대체재를 적게 소비하고, 즉, 가격이 하락하는 재화 이외에 소비했을 법한 재화는 적게 소비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재화를 더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재의 사례로는 사탕 대신에 구매할 수 있는 간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탕 가격이 하락한다면 사탕 대신에 즐겨 쓸 법한 쿠키나 아이스크림과 같은 여타 재화의 대체재로서 사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재화 하나의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은 해당 재화를 대체재로 생각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재화가 더 비싸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요의 법칙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대체 효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재화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즐겨 사용하는 세 번째 해석은 개인이 어떤 재화에 대한 소비를 확대할수록 해당 재화의 추가 소비 단위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를 일컬어 한계 효용 체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재화의 소비 단위가 늘어날수록 효용 혹은 만족감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재화에 돈을 쓸 용의가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만 그 재화를 더 많이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여기 사탕에 대한 수요에서 아주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높을 때 소비자들은 해당 재화를 구매할 용의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처음 몇 개의 사탕으로 많은 한계 효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탕은 버터핑거입니다. 버터핑거가 한 개에 2달러 50센트에 팔린다면 나는 아마 일주일에 한 개만 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첫 번째 버터핑거가 2달러 50센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버터핑거는 2달러 50센트로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2달러 50센트 미만으로 팔지 않는 한 개 이상의 버터핑거를 살 용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50센트라면 나는 아마 일주일에 4개 또는 5개의 버터핑거를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버터핑거에서 얻는 추가 편익이나 효용은 나에게 요구하는 원래 값인 2달러 50센트보다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50센트라면 나는 네 번째 버터핑거에서 50센트 이상의 편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가격이 하락할 때 소비자들이 왜 더 많은 재화를 구매하는지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재화 소비에서 추가되는 재화의 단위를 통한 편익이 감소하므로 가격이 하락할 때만 추가로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경제 개념, 소득 효과, 대체 효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소비자들이 특정 기간에 구매할 용의와 능력이 있는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 역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역관계는 여기서 보듯 수요표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그리고 여기서 보듯 재화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표시한 수요 곡선에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수요는 항상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 곡선으로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재화의 가격이 높을수록 소비자가 구매할 용의와 능력이 있는 수량은 감소합니다. 재화의 가격이 낮을수록 소비자가 구매할 용의와 능력이 있는 수량은 증가합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재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와 재화의 수요 변화 사이의 차이를 구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체 수요 곡선의 내향 또는 외향 이동을 유발할 수 있는 수요의 결정 요인에 관해서도 설명합니다.